안녕하세요. 네, 정호음악회 2014년 2학기 오늘은 플루티스트 조선랑 씨와의 연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늘 특별한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죠. 특별히 저희 강의를 또 이렇게 촬영을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정호음악회의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하고 뜨거워지고 더 집중된 분위기에서 열띤 음악회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학기 때 이제 플룻 연주로서는 이제 첫 번째 음악회입니다. 플룻은 뭐 관악기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역사가 현악기나 혹은 제가 다루는 피아노 같은 그런 건반악기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 정도로 오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은 같은 악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이 호은이라고 하는 악기는 시작이 됐다. 모양이 어찌됐든 비슷한 소리를 내고 또 비슷한 목적으로 쓰인 악기가 만들어진 것부터 따지자면 사냥 나팔이 필요했을 때부터 그 사냥 나팔로 쓰임을 받고자 만들어진 것이 호은과 같은 악기였기 때문에 인류가 태어나서 사냥을 해서 그야말로 생존을 했을 때부터 있던 악기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호은 같은 경우도 조금 모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불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 비슷했다 뿐이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죠. 제가 감히 이제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피아노 전공이라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관악기 중에서 또 플룻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호은과 같이 그저 원초적인 소리를 내는 방법에서 그다지 진화하지 않고 진화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순수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또 순수한 울림을 가지고 또 우리 음악 애호가들과 또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악기. 그래서 그 음색에 매료돼서요. 그래서 이제 그 매력을 느껴가지고 플룻을 뭐 아마추어 실력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그 저변이 굉장히 넓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피아노, 바이올린 다음에 플룻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클래식 악기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룻의 인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의 문화보다도 더 상당히 그 이전부터 플룻의 원형이 존재해 있었다는 그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도 이 세로로 부는 방법이었지만 플룻의 취구,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방법이나 뭐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은 아주 흡사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3세기에 이제 그 음유 시인들, 특히 트루바두르라고 부르던 주로 아주 기사들의 무용담 같은 것들을 다루던 그들의 어떤 그런 음유 시인들이 이제 플룻을 같이 연주하고 다니면서 이 악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기록 매체가 없고 어떤 녹음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사실은 구전이 가장 모든 것에 이제 우선되는 어떤 그런 음악 전달 수단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악기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런 악기가 되고 또 빨리 전파가 되는 악기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악기 연주법이나 악기의 진보 같은 것들은 이제 각각 시대에 어떤 작곡가들이 어떤 작품을 썼느냐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 왔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원형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플룻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주로 이제 그 회양목이라고 하는 악기, 그 나무로 이제 악기의 소재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19세기 초까지도 사실은 주로 이 나무로 만든 플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게 아마 제일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플룻은 틀림없이 목관 악기에 들어가는데 나무 목자를 써서 근데 왜 플룻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번쩍번쩍. 예.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모르시죠?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네. 뭐 저도 그냥 이렇게 들어서 배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근데 간단합니다. 이 플룻이 음량이 작아서 이거를 이제 금속으로 만들면 음량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음량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인기를 얻었던 악기들 중에서 예를 들어 리코더 여러분들 아시죠? 학교에서 주로 보는 리코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파는 리코더는 어디까지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서 단단합니다. 친구들끼리 막 때리고 놀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부러집니다. 근데 이 리코더는 나무예요. 어디까지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리코더 연주자들은 나무 리코더를 연주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연주 방식이고 악기의 어떤 스타일인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볼륨 싸움에서 졌습니다.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가 예를 들어 바흐 시대, 그러니까 바로크 후기 시대까지만 해도 오케스트라라고 해봤자 한 20명 내외 정도의 편성이었어요. 근데 그 20명 정도 내외에서에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리코더가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리코더 혼자 협주곡을 만든다, 연주한다 이렇게 되면은 부담스러운 음량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주 오케스트라 편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악기뿐만이 아니라 현악기들의 볼륨도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무 악기로는 도저히 이 음량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볼륨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리코더라고 하는 악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대 악기다. 이제 고악기 연주자들의 연주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유명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곡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곡이 협연자, 그러니까 솔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 리코더 연주자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물론 바이올리니스트도 한 사람 있지만, 근데 이 리코더 연주자 두 사람의 연주가 요즘은 이제 그 바흐의 그 전통을 살려가지고 오리지널대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대편성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리코더가 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플룻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플룻이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룻은 금속재 악기니까 이게 뭐 음량 면에서도 당연히 뭐 대형 오케스트라를 당해내고 두 명이 연주했을 때 그 사운드 면에서도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꾀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게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바흐의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쟁하던 악기들 가운데서 금속으로 자신의 몸을 바꾸어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무수한 그 비슷한 목관 악기들을 이기고 있는 악기가 바로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테오발트 돛이라고 하는 사람이 플룻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뮌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플루티스트, 그 자신이 플루티스트였던 테오발트 돛이라고 하는 사람은 1794년에 태어나서 1881년까지 생존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지금 현재 부를 수 있는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의 길이와 어떤 재질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 의해서 표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 은, 양은, 그 다음에 금 혹은 백금 뭐 이런 등등의 재료로 이제 잘 이제 배합이 돼서
플룻이 제작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악기는 은색이고 어떤 악기는 금색이고 어떤 악기는 장밋빛 그 로즈 골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악기가 색깔이 예뻐서 그리고 색깔 디자인에 관한 문제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재질로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플룻의 소리가 음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아주 흥미로운 점이죠. 나무의 플룻과 금속의 플룻이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음색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금속의 소리가 조금 더 가볍고요. 강하게 불었을 때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금속의 이미지대로 좀 더 날카로운 소리를 낼 수가 있죠.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유럽의 오케스트라들 가운데서 많은 그 플루티스트들이 나무 플룻을 다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플룻은 음량의 문제도 있었고 뒤틀림의 문제도 아무래도 나무가 있었고 미세한 어떤 그런 그 균열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뭐 오보이나 클라리넷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플룻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플룻 연주자들이 이제 나무 플룻을 연주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겼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뭐 빈필이나 뭐 등등의 아주 1급의 세계적인 그 오케스트라에서 나무 플룻이 이제 보여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앞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 조금 더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솔로보다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플룻 연주에서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도 또 그 나무 플룻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그리고 워낙 그 편곡이 많이 되어서 오리지널이 어떤 곡이지? 막 얘기가 좀 헷갈릴 정도로 명곡인데 바로 가브리엘 포레의 작곡의 시실리안입니다. 이게 작품 번호가요. 80으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78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작품 번호가 두 개인 이유는 원래는 이 맨 처음에는 이제 이 평민 귀족이라고 하는 몰리에르의 그 연극에다가 포레가 붙인 그 극음악 중에서 하나였어요. 1893년에 이제 붙인 곡인데 이게 워낙에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편곡을 하게 되었고 이 또 포레의 또 다른 극음악 중에 하나인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라고 하는 모음곡. 이 포레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작품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그런 곡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제일 걸작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 그 곡인데 펠레아스 멜리장드라고 하는 극음악 이게 이제 바로 작품 번호 80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서 이제 한 악장으로 이 작품이 또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곡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역시 뭐 저도 요번에 같이 이제 조선왕 씨랑 연습하면서 이 곡은 역시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역시 플룻이랑 같이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작품 번호로 시실리안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실리안은요. 대개 이제 8분의 6박자를 가지고 있고 시실리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곡들이 많은데 이게 춤곡이에요. 춤곡이에요. 그래서 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딴 따단. 그러니까 부점 리듬이 있고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중간 정도 템포에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우아하고 귀족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말하자면 포레 특유의 신비스러움 또 프랑스적인 에스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금방 듣기만 해도 이 곡은 프랑스 곡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아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이 가브리엘 포레는 지금 이제 연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꽤 오래 장수를 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여서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기만성형의 그 작곡가로서의 일생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명성이 작품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플러스해서 또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 대표적인 그 선생님으로서 길러낸 제자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모리스 라벨이죠. 라벨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포레에 대한 존경심을 거두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프랑스에 오랫동안 파리 고등 국립음악원에서
또 교장 선생님을 지내기도 했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한 존경받는 그런 프랑스 음악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포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멜랑콜리한 구석도 있죠. 포레의 시실리안 첫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플루티스트 조선랑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첫 곡으로 가브리엘 포레의 시실리안 감상하셨습니다. 몽환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죠. 점심시간입니다만은 몽환적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플룻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환적이다, 또 신비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음색을
대한 그런 그 묘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형용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악기가 바로 플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연주하던 악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기의 역사가 얼만큼 됐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피아노가 제일 할 말이 없죠. 피아노는 갓 3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그 이전에 건반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악기들의 전신이 어떤 것들이 있었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피아노포르테라고 하는 악기는 이제 갓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어떤 악기는 뭐가 전신이고 뭐가 전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플룻은 그럴 땐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플룻은 사람이 연주하던 게 아니라 천사가 연주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악기니까 그건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당 씨의 연주도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현재 이제 광운대학교 교수,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연주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 공헌이 되는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아주 그야말로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예쁜데 예쁘게 잘하고 계시는 아주 젊은 각광받는 그런 플루티스트입니다.